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오늘의 급등 포착주까지 주식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적중률 99%의 주식특수본 회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희 회의 수사 결과만 보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급등할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손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방송회의만 참여하신다면 급등 정보의 절반 이상은 놓치시는 겁니다. 비밀수사회의에 참여해 주셔야 급등 정보 100%로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회의만 보지 마시고요. 비밀수사회의도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시장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꽤 큰 편이었는데요. 코스피가 0.7%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1%대 약세였습니다. 800선도 결국엔 내주고 말았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오늘 시장의 하락,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 일단은 기술적인 하락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냥 시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을 기회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부터 싸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미리 선별해 놔야 하는 작업, 이걸 해놔야 됩니다. 오늘 저희 수사 결과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수사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사 책임자가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빅스경찰관과 오늘 함께할 텐데요. 빅스경찰관 하면 단기 급등 전문가로 이름이 높습니다. 단기 폭등 차트만 아주 쏙쏙 골라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수익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스경찰관의 수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빅스의 수익률표 함께 보시면요. 정말 수익이 빠르게 잡히고 있다.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경찰관 빅스라는 이 네임에 걸맞지 않게 과속딱지를 너무 많이 떼고 있습니다. 수익을 너무 빠르게 검거하다 보니까 너무 과속하고 있는데 토마토 시스템 지금 매수 단 10거래일 만에 40%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고요. 셀버셀스케어는 매수에서 32%의 수익을 기록하는 데까지 단 3거래일 걸렸습니다. 부국철강과 한일단조는 정말 과속의 끝입니다. 매수한 당일에 바로 각각 21%의 수익을 실현해 줬습니다. 11월에도 지금 수익 스피드 검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매수한 바로 다음 날 22%의 수익 찍고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종목 다날 매수한 지 6거래일 되는 날 10%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가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고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다려서 오르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빨리 수익을 내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서 또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교체를 해 나가면서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속 한 종목만을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자, 선택은 여러분 몫이긴 합니다만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비밀수사회의 열려 있는데요.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종목으로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목 교체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길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도 가능한 일이니까요. 비밀수사회의 빨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선 우리가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 회의의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경찰관과 함께 오늘 테마 수사 2개의 테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반도체 그리고 교육입니다.
반도체의 시간 드디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반도체 내에서도 HBM이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챙겨봐야 되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저희 회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주도 지금 큰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주 내에서 별 3개짜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역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테마 내에서도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수익이 고프신 분들 그리고 빠른 궤적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빅스경찰관의 예측률 99% 폭등 예상 종목 궁금하시다면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계좌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방송 회의만 함께 하실 게 아니라요. 비밀수사 회의까지도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비밀수사 회의에서만 저희가 모든 정보 100%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밀수사 회의 어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문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사 책임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경찰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기다렸던 이 CPI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 많이 나왔죠. 실적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 장 초반에 이 주 초반에 살짝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던 이 국내 증시가 마지막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계속 지속해서 상승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할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 테마들은 어떻게 골라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수익을 챙겨 나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제가 2가지의 테마랑 마지막에는 이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종목들 제가 챙겨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늘 항상 뭔가 좀 마음이 흐트러지고 약간 뭔가 풀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밤부터 주말 이 시간을 참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들 미리미리 좀 공부해 놓고 선점을 해놔서 바로 월요일 장 문 열리자마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회의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그걸 저희 회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손쉽게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저희 회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주말 정말 그냥 바쁘게 지나갈 텐데 금요일 밤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주말도 즐기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준비까지도 손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회의 참여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회의만 보셔도 회의 참여만 열심히 하셔도 다음 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급등할 종목들을 챙겨보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간 건지 요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 사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도 낙폭도 더 컸고 장중 그냥 꾸준히 계속 낙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금요일인데 참 기분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아직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우리 빅스 경찰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시장 그냥 금요일의 시장이었다라고 그 음.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찌됐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이 미국 증시가 사실 최근에 저점을 찍었을 때 그것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또 공대 증시는 똑같이 저점을 찍었지만 반의 반도 못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릴 때는 늘 항상 미국보다도 더 많이 내리고 왜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왜 따로 노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나 또 그런 날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국내 증시는 내려가고 이 미국 증시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올라간다 올라가면 우리는 또 네, 내려가고.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오히려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가는 음.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많이 기대를 했다가도 다음날 국내 증시를 막상 보게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도 또 한번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에 영수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기 동안 우려가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뭐 거래 대금이 막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장 초반 장 시작하자마자는 이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에 대한 가능성보다도 이 상하방이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CPI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또 차근차근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지금 되게 많이 지쳐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올라와도 또다시 일부 그것을 또 소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침체가 부각된 것은 아니고 최근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 소비나 생산 생산들이 최근에 또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인플레 진정 요인이나 동시에 경기 둔화 신호를 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연속 상승된 이유다 보니까 침체 부분도 반영하게 되는 계기다라고 체크를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또 어떤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사실상 시장이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건데 그 금리 인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어지러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표까지 더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 지금 좋은데 하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야 이 연준에서도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상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표가 좋게 나와야 경기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하락했던 요인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세가 좀 굉장했습니다. 이 최근에 지난주부터였죠.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시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굵직한 대기업들에게 대해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조로운 모습을 보여주던 엔터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오늘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상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성 이슈가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시장이 또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사실상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에 대한 약세가 오늘 조금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집중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좀 초래됐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늘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과 제약 업종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약간의 하락이 좀 겹쳐지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큰 흐름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막상 이제 다시 한번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 중인데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호재성 이슈가 아직 좀 부족하다. 상승에 대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시장의 하락에 대해 겁을 먹거나 이 오히려 뭐 내동매매나 이런 추격 매수 같은 것들은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계시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종목들도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주식특수본 비밀수사회의 펼쳐지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 대원분들이 오늘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다 파란불이다. 이렇게까지도 다 보여주셨는데 자, 그런 분들 저희가 오늘 회의 통해서 충분히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들 보면 계좌 복구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오늘 회의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확 바뀔 수 있는 종목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회의 참여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 참여는 이 방송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밀수사 회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비밀수사 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수익 그냥 바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수익을 챙겼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토마토 시스템 단 10거래일 만에 38%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셀바셀스케어는 매수에서 익절까지 단 3거래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3거래일 동안 기록한 수익률이 무려 32%의 수익이고요. 지금 11월 들어와서도 정말 빠르게 수익들 계속 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매수한 바로 다음날 22%의 수익 기록해 줬습니다. 단할 이번 주에 지금 뭐 오늘 이번 주였죠. 바로 10%의 수익 기록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는 비밀수사회의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강조하는 이유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이 수익 종목들 체크해 볼 게 아니라 우리 빅스경찰관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특히 이 화면 안에서 지금 보셨던 종목 중에 일주일 만에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이죠? 빅스경찰관님?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수익 리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최근에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거 체크하셨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뭐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이런 대표적인 이 가상화폐 대장주들이 이번 주에 또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전자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이런 기타적인 이슈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실상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함께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대장주들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번에는 잡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후발주를 좀 같이 노란톡방에서 잡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다날이라는 종목을 같이 볼 거예요. 다른 종목들 물론 대장주를 잡는 것도 좋지만 후발주를 잡고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이쁜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추세 변곡을 위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단기 이평선들도 꾸준하게 우상향해 주려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연출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단기 이평선과 수급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인지를 해주고 거기에 이슈까지 붙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이때 양봉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상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조금 눌리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을 때 노란톡방 안에서 진입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마자 어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한 번의 시세를 또 주게 되면서 이 종목도 다날도 역시나 같이 수익을 좀 보여준 종목이네요. 자, 지금 일봉 차트로만 봤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11월 9일 날 드렸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을 매수가 4,100원에 잡아드렸거든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비트코인 시세 관련돼서 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때 당시에 눌림목을 살짝 발견하고 저희가 이때 진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잡자마자 시세를 조금 바로 줄 수는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날은 또 대장주들이 또 이 날개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살짝 눌리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상 이 다날이라는 종목은 저점에서부터 추세를 이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물론 오늘 조금 어제 조금 아쉽게 이 장 초반에 갭을 또 띄워주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정도 안전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준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힘을 받았을 때 또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저점을 다시 한번 잡아내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또 한번 잡아내죠. 그러면서 재차 상승폭을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일주일 만에 10%에 대한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 타점 다시 오면 저는 노란톡방에서 다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날이라는 종목 후발주지만 몇 프로가 올라갈지 몰라요, 사실.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는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점 대비했을 때 뭐 40%, 50%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 다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바닥에서 잠진적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하셔야 제가 이 다날 타점 잡았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겠죠. 제가 이 종목 지금 일주일 만에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조금 나중에 나와가지고 또 이거 일주일 만에 뭐 20%, 30% 수익 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그때 들어갈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대기하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 짧게 같이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말 왜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셔야 되는지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빅세경찰관이 일주일에 이 금요일 밤 하루에만 우리 주식특수본 회의를 함께 하고 있지만 비밀수사회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튀어 올랐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밀수사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수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이 시간 활용해서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시장이 빠졌지만 연일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끔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이든 잡아서 나도 저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니요.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는 코로나 원년에 이미 끝났고요. 지금 시장 역시나 전략 아주 잘 잡아야지만 이런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업도 있고 뭐 다른 것들 챙겨보셔야 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빅스경찰관의 지금 비밀수사회의 지금 이 시간에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서 저런 수익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대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에서 직접 주식특수본이라고 검색하셔도 역시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거든요. 방송이 끝나는 그 순간 문이 닫혀서 더는 못 들어오시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실 때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지금 섣부르게 뇌동매매 할 때 아니고 추격 매수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느 시점에 잡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들 장중에도 계속 이 비밀수사 회의를 통해서 빅스 경찰관님이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되는지 테마수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로 우리 빅스 경찰관님은 반도체, 특히나 HBM 뽑아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반도체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HB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흑자 전환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반도체 제대로 된 종목 이제는 정말 계좌 안에 넣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제 수사를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경찰관님, 반도체 하면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특징주들도 많고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자, 바로 맞아요. 수사 들어가 주시죠.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슈만 뜨면은 이 수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 초에 이 FOMC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우리 그 증시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반도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자리를 꼿꼿하게 버텨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세였죠. 그런데 어떠한 이슈들로 이렇게 반도체의 수급세가 아직도 짱짱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실적 발표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또 앵커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 칩 때문에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에 사실상 4분기 때는 조금 더 실적 개선세가 가파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튼튼한 그런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이번에는 반도체가 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에서는 메모리 출회되고 그 수급이 지금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다. 아직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도 역시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나 이런 반도체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까지 같이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듯이 사실상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훈풍을 불러오고 있는데 반도체를 빼고 시장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좀 약간 모자라게 시장을 체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칩 최초 공개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국내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치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도체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특징주를 4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DIT라는 종목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제조 장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 계약한 체결이 있는데 이 어닐링 장비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HBM이라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도 1월 2일 날 저점, 이번 연도 시작하자마자 저점을 찍어내더니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몇 프로가 올랐을까요? 거의 400%, 500%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또 쉽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수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재차 눌림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저 같으면 여기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STI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DIT나 STI나 둘 다 이 차트가 어떤가요? 최근에 시장이 대비했을 때 견조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 지수 차트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번 연도 초반이나 아니면 중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면서도 그 구간에서 지금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DIT 같은 경우는 한 400% 내에서 50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면 이 종목은 지금 저점에서 1,700원에서부터 37,600원까지 대략 한 370%의 승률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진입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수급을 받아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면서 그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DIT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장비
장비에 관련주였잖아요. 이 STI도요.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중에서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 자체도 HBM에서 필수적인 재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그 HBM이라는 것이 떠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우상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역시나 아까 DIT나 STI나 둘 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덜어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챙겨보기 위해서는요. 자, 세 번째 종목 같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시장이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던 게 바로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도 마찬가지처럼 이때 당시에 지금 저점 찍어냈죠. 언제예요? 11월 초, 10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 수급이 좀 약해요. 이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 이 매수를 해주면은 개인들이 따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좀 받쳐주면서 으쌰으쌰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예탁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상 예전처럼 극대화돼서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72,000원대. 지금 이 저항대에서 부딪힐 수도 있는 라인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호재거리의 이슈,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부족했을 뿐이지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늘어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8만 전자가 눈앞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딪혔을 경우에 조금 더 오랫동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성전자 다 들고 있는데 대응을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또 풀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설명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것도 설명 안 드렸네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요.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하면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들인데 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SK 하이닉스는 우상향 추세를 이쁘게 잘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씩이지만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가 있죠. 특히나 이 엔비디아 차세대 GPU H100에 이 HBM3 제품을 공급하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HBM 시장에서 점유율 50%로 1위를 달성한 적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원래 대단했지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저항대에 부딪히던 라인을 SK 하이닉스도 원래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당장 들어가긴 좀 애매해요. 물론 아까 전에 봤던 이 DIT나 STI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괜찮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이 SK 하이닉스 자체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거나 장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은데 이 SK 하이닉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방법 없진 않습니다. 제가 또 그거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HBM 때문에 반도체주 전체가 들썩이는 걸 이 특징주만으로도 체크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HBM의 40% 점유율을 챙겨가고 그리고 50%는 SK하이닉스가 챙겨가고 있습니다. 국내 이 두 기업 이미 국내 시장의 대들보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HBM 점유율이 이 두 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이 워낙에 AI 이런 이 고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국내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랑 관계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좀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만 해도 이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혼자서 찾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우리 빅스 경찰관이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서 나 지금 새로운 종목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미 반도체에서 물려 있는 게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시죠. 뭐 저도 그렇고 삼성전자에 워낙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뭐 7만 전자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갑갑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지금 혼자 소갈이하지 마시고요.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서 이거 어떻게 타개를 낼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주말 이용해서 빅스경찰관님의 라이브 방송 오직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따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에서 직접 소통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밀수사회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특징주들 체크를 해봤지만 지금 이 특징주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갈 HBM 관련주 대체 어떤 종목인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빅스경찰관님 또 고심해서 골라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사실 후발주까지 같이 해드리고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막상 딱 하고 나니까 이거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네. 저는 오히려 빌드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흥미진진하게 남겨놓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반도체 네 종목 특징주를 봤는데 그래서 결국 아직 나 반도체 없는 분들은 뭘 공략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후발주 이 고심 끝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꼬리들이 많아요. 꼬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이 5군데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꼬리들만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요,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유통으로 따져서는 글로벌에서 1위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중고품을 대해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슈팅들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제가 일봉 차트만 갖고 왔는데 주봉이나 월봉 차트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발적으로 좀 슈팅을 챙겨보기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초중순쯤에 이때 당시에 차트상으로도 이 슈팅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한번 갭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갭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탈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이 구간을 지지 구간 삼아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일주일이 넘도록 이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이탈을 시키지도 않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지지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뒷받쳐주게 됐을 때 탄력적으로 이 저항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는 33,300원이지만 단발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과 이 캔들들에 부딪히는 구간에서 대략 한 10% 내지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차트상으로는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종목 전부 다 단기적인 종목들로 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고 다음 주만큼 여러분들도 시장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늘 언제나 수익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빅스경찰관님 굉장히 엄격하신데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 지금 차트상에서 지금 딱 보기에도 10에서 20%의 수익 구간이 딱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표에 이제 이 종목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38%, 32%의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서 이 종목으로 새로운 수익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서서 봤던 특징주들과는 다르게 지금 확실히 우리한테 손짓해주고 있는 차트였습니다. 이미 날아가 버린 차트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방송화면 하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테마 HBM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 교육 테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교육을 지금 가져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다음 주에 교육 주목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은 재료로 인해서 이게 또 특히나 재료의 강도는요, 정부의 정책에 가장 음.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일정은 다음 주에도 정부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발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오늘은 단기적인 것만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교육 테마 그리고 특징주와 이 후발주까지 전부 단기적인 걸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귀 쫑긋 세우셔서 들으시고 정말로 궁금하셔서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제가 왜 들고 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월요일에 교육부에서 일정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능 선택 과목 폐지를 통해서 문이과 전면 통합을 하는 것과 그리고 고교 대신 점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점수 병길에 대해서 골자로 하는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직접적으로 뭐 공청회가 된다고 해서 교육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재료들로 인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다면 거기에 대한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교육주들이 최근에도 수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각이 되는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뭐 메가MD, 애니능력, 오늘도 메가MD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특징주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윌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윌비스라는 종목도 이 교육주로서 최근에 바닥을 좀 잡아내주는 흐름 만들어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좀 따라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만들어놨었죠. 450원에서 저점을 형성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주가 상승폭이 50%가 넘는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의 캔들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려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해당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다음에 상승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윌비스라는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니능률이라는 종목도 보자면 교육주에서 또 애니능률을 빼먹으면 또 섭해요. 그만큼 자주 부각되고 자주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 저점이라는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 다지기를 시도를 했어요. 이 구간에만 오면은 어느 정도 횡보를 잠깐 해줬다가 슈팅 나오고 또 다시 눌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눌리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도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폭이 조금 다소 약하지만 지금 해당 구간이 장기 이평선이 내려오는 이 저항대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있죠. 그만큼 이 구간에서 퉁퉁 튀어주는 흐름들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이 이평선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으냐? 아예 선취매를 하거나 장중에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또 노란톡방에서 단타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단타로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 후발주를 좀 빠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후발주는요.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애니능률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장기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최근에 윗꼬리를 달아주고 여기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단기 이평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해당 구간에서 수렴하고 어느 정도 매집이 더 완료가 된다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윗꼬리들이 그걸 좀 증명하고 있듯이 이 윗꼬리들은 이 전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잡혀주고 바닥에서 여기서 저점이 다시 한번 잡혀주게 됐을 때 여기서 반등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이 3,000원 저항대까지 가볍게 또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교육주 중에서도 이 종목 지금 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가 얼마에 줄 건지 직접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수익까지 직접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던 이 교육 관련주, 이 유력 상승 종목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빨라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셔서 월요일 장 문 열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비밀수사회의 참여해 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폭등할 수 있는 종목 이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경찰관님 네. 힌트 좀 주시죠. 자, 오늘 제가 좀 준비해 온 것은 근데 그 전에 앵커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네. 주량이 얼마나 되시죠? 주량 갑자기요? 네. 저 요새 많이 줄었어요. 술 자주 드시나요? 예전엔 좋아했는데 네. 이제는 술 마시면 좀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또 요즘에 여러분들 또 이 온라인 시대잖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 창에서 주문만 하면 집으로 다 오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주류잖아요. 주류. 주류는 또 주문하면 집으로 안 옵니다. 직접 그쵸. 가서 사야 되고 전통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올 수는 있는데 이 전통주들을 제외하고 또 전통주 드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신세대 분들은.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 외국에서는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해외사를 좀 검토를 해보고 관련되어서 같이 추진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 차례 이미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 업종입니다. 바로 제가 그게? 주류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네. 금요일 밤에 좀 어울리는 맞아요. 금요일 밤에 그러네요. 또 어울리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류 업종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상 보시면 주요 국가별 주류 온라인 판매 현황이 있어요. 미국도 역시나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역시나 특정적인 주에서만 허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도 수입 주류나 소규모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웨덴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에서는 아직 금지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외국에서는 충분히 지금 인터넷 주류 배송이 시작이 되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술을 시키면 다 나가서 직접 사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불편함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류 업종에 대해서 이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번 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와인과 맥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까? 이 국세청에서 해외 사례를 검토를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으로 발표를 했고요. 연말이지만 지금 불과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류 업종 지금 기대감의 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류 업종들도 많이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도 회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에서도 지금 관점으로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약주 전문 주류 업체예요. 백세주, 강장 백세주, 예담, 국선생 막걸리. 근데 이미 종목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좀 깜빡하고 안 지웠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런 약주에 대한 전문적인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 다들 만나볼 수가 있었던 그런 주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역시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집 앞으로 배송이 온다. 그만큼 매출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차트 설명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차트가 지금 빠진 것 같네요, 여러분. 차트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차트를 나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화면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잡고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관련해서 이 이슈로 2가지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나라셀라랑 제주맥주 2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부대장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승폭 대비해서 오늘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잡을 기회를 준다라고 제가 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어도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 드릴 테니까 자, 주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직접 오셔서 저랑 같이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밀수사 회의 방에서 뭐 에이 실수다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에이 실수 아니에요.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워낙에 아낌없이 다 퍼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힌트가 좀 많았는데 자 지금 뭐 차트도 보셨습니다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더라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수익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말 방송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나면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시니까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정리하지만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탕탕탕!